방송은 뉴스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 조작하고,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조작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기관방송입니까? 그렇게 정의로운 척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뉴스를 보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진실이 뭔지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뉴스가 진실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벨스가 탄식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나가서 지금 활약을 하면 아주 제3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구를 뒤엎어 놓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하에서 참 안타까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보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 진영이 가짜 뉴스로 상고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했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가짜 뉴스 때문에 뒤집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반헌법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런 걸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 친민주당 세력들, 좌파 세력들 2008년에 강우병 괴담으로 재미봤습니다. 2010년에 천안함 괴담으로 재미봤습니다. 2017년에 사드 괴담으로 재미봤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또 후쿠시마 괴담으로 여러 가지 스피커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이들과 함께 가짜 뉴스에 힘을 보태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짜뉴스를 넘어서서 조작뉴스, 심지어 이제는 통계청을 압박을 해서 조작된 통계까지 정부가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그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이렇게 사악한 무리들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것을 보고 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특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이런 가짜뉴스, 조작뉴스가 횡행했습니다만 우리가 발본색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이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뉴스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 조작하고,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 시대에는 조작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가방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참 가방위원님들 6분, 숫자도 적은데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박성준 간사를 비롯해서 여기 홍석준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허은하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또 윤두현 의원님 6분이 독수리 육형제가 지금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새로운 방송 환경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이동관 위원장님, 바쁘신 가중에 이런 국회에서 있는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큰 힘을 얻는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횡행되는 것이 왜 큰 문제냐? 저는 첫 번째,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죽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기관방송입니까?
아니면 공영방송입니까? 그렇게 정의로운 척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뉴스를 보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진실이 뭔지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뉴스가 진실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뢰가 상실된 이 언론, 국민들도 신뢰를 다시 받도록 돌려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실 겁니다. 퇴근하실 때 라디오를 들으실 겁니다. 새벽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이 방송이, 이 전파가 사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전파를 사유하는 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이제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판보다는 도대체 이러한 기울어진 잘못된 가짜뉴스가 행행하는 이 방송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방송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 생일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저희 벌어지고 있는, 특히 그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그 선거 조작, 그 공작 카르텔, 이 사안을 보면서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아시다시피 수단이라는 게 몇 개 없었습니다. 라디오, 그죠? 그 다음에 영화, 그것도 흑백 영화, 초기적인. 그 다음에 이제 연극, 그런 연출을 활용한 저거 아니었겠습니까? 행사, 그죠? 뉘른베르크 광장에 막 수십만 모아놓고 그 메시지 내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그 다양한 매체가 생기고 SNS, 유튜브, 그 다음에 그런 AI, 최근에는 그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서 도저히 이런 엄청나게 많은 수단이 지금 널려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가서 지금 활약을 하면 아주 이 독일의 제3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구를 뒤엎어 놓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하에서 참 안타까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기술의 진보는 정말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광속으로. 근데 저희의 지금 법 제도는 그거를 뒤따라가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뒤따라갈지도 못하는, 거의 뭐 뛰어서 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법 제도만으로 다 얽어서 규제하고 단속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그 자율규제 형식을 빌어서 그 선거, 그 다음에 그 재난 상황, 국가 재난 상황,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 사안, 그리고 개인에게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사안이면은 긴급히 신고를 받아서 바로 심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삭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안을 일단 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고 뭐 네이버, 구글까지도 카카오 전부 협조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응급 조치일 뿐입니다. 그 지금 앞에 뭐 사자우도를 토하셨기 때문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저는 사실 저도 언론 출신으로서 적어도 SNS라는 이 기법이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2002년 선거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거의 법칙처럼 어떤 특정 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그 진보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 진영이 가짜 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번 선거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벌어졌던 윤 커피 사건이죠.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깨가 무거운 게 아니라 제가 사실 가슴이 무겁습니다. 뭐냐? 그동안 나는 뭘 했나? 언론인으로서, 또 아니면
이 정부에서 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어깨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이들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그 포탈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우리 박성준 간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많은 이제 논의를 하고 계시고, 바로 지금 옆방에서도 그 재평의 문제를 갖고 지금 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69%가 포탈을 이용해서 뉴스를 보는 이런 상황에서 포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실 현재 어떤 규제 수단도 없습니다. 뭐 가짜 뉴스를 실현하려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이런 어떤 이 사회적 책임을 뺀 사각지대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저희가 지금 응급책으로 마련한 신속 구제 심의제도 모두 다 하나하나 사실은 법 제도로서 입법되고 또 이 규제의 어떤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진정한 언론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방통위 차원에서 이 당정 간에 또 시민단체와도 협조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는 공기처럼 저희 어떤 정치 환경 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하나하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가짜 뉴스, 이거를 사실은 아니면 말고 저희도 지나가고, 에이 정치가 원래 그런 거지, 혹시 방치하고 방기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어깨가 무거울 뿐 아니고 오늘 사실 여기 오면서 가슴이 무거웠다.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특히 이런 이제 입법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국기문란 사태가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당에서 아주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심부름하는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대선 3일 전에 뉴스 타파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불법 혐의가 윤석열 국민의 후보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선 3일 전입니다. 그 녹음은 6개월 전에 했습니다. 6개월 전에 한 것을 3일 전에 공개한 것입니다. 완전히 덮어 씌우기 위한 조작 가짜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민노총, 민언련을 비롯해서 KBS, MBC, JTBC, 한겨레 신문 등등 많은 진보 언론들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했습니다. MBC는 네 꼭지를 보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안 믿을 줄 알았는데 37.9%가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선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 앞섰는데 당일날 0.7% 앞섰습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 때문에 뒤집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반헌법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런 걸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 친민주당 세력들, 친좌파 세력들 2008년에 강우병 괴담으로 재미봤습니다. 2010년에 천안함 괴담으로 재미봤습니다. 2017년에 사드 괴담으로 재미봤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또 후쿠시마 괴담으로 여러 가지 스피커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외에도 드루킹 사건으로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또 이들은 조국 장관 실검 전쟁을 통해서 여론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이들과 함께 가짜 뉴스에 힘을 보태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무분별한 통제를, 이런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방위에서 나섰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가방위 위원들은 이런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정보통신망법 또 그 공직선거법 이런 개정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주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가감히 나섰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이런 반민주적 행위를 자시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마련된 공청회가 어렵게 긴급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정말 가짜뉴스를 타파할 합리적 방안이 제출되고 또 저희들이 그 법안을 제출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자기적이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가짜뉴스를 경과실의한 가짜뉴스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논점을 흐리는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직접 당사자로서 처절한 아픔을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이게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심지어 가짜뉴스를 넘어서서 조작뉴스, 심지어 이제는 뭐 통계청을 압박을 해서 조작된 통계까지 정부가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그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이렇게 사악한 무리들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것을 보고 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그럽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다른 사회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한 확관소신과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자유 언론이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확실하게 지켜지고 존중받고, 그래서 언론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누구로부터도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대선 당시에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뭐 가짜 병풍 조작했던 거 징역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1년 10개월 받았습니다. 1년 10개월. 이게 1년 10개월 받아서 땡처리하고 말상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어 버렸는데 그걸 1년 10개월 받고 만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번에 또 들통난 사건이 있습니다. 조작된 뉴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가 아니라 조작뉴스죠.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 걸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그만이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날법수쳤는데 지금 보십시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도 괴담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책임질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사과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그 처리된 다음에 방류되면 큰일 난다고 외치던 사람 알고 보니까 바로 수산 횟집에 가서 회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글 썼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드 괴담도 마찬가지였고요. 캄보디아 조명설, 청담동 술자리 다 잊혀져 버리지만 이걸 왜 잊혀져 버려 가느냐.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그에 대한 확고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의 공정한 여론 형성이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어떻든 하여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AI, 디지털,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굉장히 빠른 속도, 어쩌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짜 뉴스, 조작 뉴스가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만큼 차제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사회 문화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폭스뉴스가 가짜 뉴스를 했다고 해가지고 1조 원 배상금을 물렸다는 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전제가 돼야 진짜 뉴스가 제대로 된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제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심각성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선거 때 이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이 선거의 결과를 뒤집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특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이런 가짜 뉴스, 조작 뉴스가 횡행했습니다만 우리가 발본색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가짜 뉴스가 특히 선거 때 이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방위 박성준 간사님을 중심으로 또 과방위 위원들이 오늘 입법 공청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력을 모아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반드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님도 제 일정 때문에 또 먼저 이출하시는데 그러면